네, 떡국열차 음산한 기운이 느껴지신다면 지금 바로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4교시가 시작됐습니다. 이 스파이 얘기 흥미진진합니다. 우리 고구려 신라 백제 네. 배운 게 그렇게 많이 기억나진 않잖아요, 그죠? 그냥 신라가 언제쯤 생겨났고 언제 망했고 통일신라가 언제 만들어졌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이런 삼국 사이에 엄청난 첩보전이 아주 치밀하게 치열하게 있었다는 사실. 저희 떡국열차가 아니라면 또 어디서 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바로 구독하기, 별점 주기, 좋아하기, 댓글 달기 마구 눌러주십시오. 자, 지난 시간에 저희가 3교시에서 네. 신라 김유신의 목숨을 구한 이야기까지 좀 들어봤습니다. 더 있나요 여기서 혹시? 뭐 많긴 한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신라 거 재밌으면 하나만 더 가보죠. 신라 거. 거칠부라고 알죠? 거칠부. 네. 거칠부 알죠? 뭐 책 썼잖아요. 거칠부가요? 거칠부도 하나 쓰긴 썼어요. 네, 그렇죠. 거칠부가 신라의 역사서. 그렇죠. 지금은 현존하진 않죠. 전해오지 않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거칠부가 중2 돼 가지고 이제 고구려에 침 들어갑니다. 거칠부가요. 예. 첩자로 갔네요. 갔죠. 갔는데 가니까 해량이라는 스님이 있는 거예요. 해량. 사람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은 뛰어난 사람을 알아보잖아요. 선수끼리. 예. 내 니보이 신라 사람 같은데. 그건 뭐 그냥 우리끼리 합시다, 형님. 내가 알아봤듯이 여기도 네 알아보는 사람 많으니까. 형님만 눈 감아 주이소. 내가 눈 감아도 된다고 네가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네 돌아가라 빨리. 가야 됩니까? 꼭. 그럼 어디로 갈까요? 큰일 할 사람이니 돌아가.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서 그러니까 신라 관등으로 그러니까 5위에 해당하는 관직까지 올라가요. 스님 출신인데. 아니 이건 스님 위장. 위장이죠. 그러니까 그 세상을 유람하듯이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스님이 되면. 그래서 정탐을 한 거예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리고 고구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고구려의 성을 10개 이상을 뺐어요. 거칠부가요? 예. 고칠부는 장군이에요. 왜 그런 건 몰랐지 내가? 그래가지고 해량을 만나는 거죠. 다시 우연히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우연이겠죠. 우연을 가져나 필연일 수도 있고. 해량이가 이제 신라로 같이 옵니다. 그러니까 해량이가 볼 때 신라에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떠오르는 해 몸을 맡기러. 그리고 신라 이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거칠부를 그냥 살려주는 셈이잖아요. 신고 안 했잖아요. 그렇죠. 불고지죄 걸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불고지죄. 신고하면 그 보상 크게 받았을 텐데. 그럼요. 3천만 원. 간접 번호는 몇 번이죠? 111. 요즘 통합되지 않았나? 요즘 111. 옛날에 몇 번이었죠? 113. 113. 한 자리 줘요? 그렇죠. 아니 이제 국사 그러니까 일종의 왜 스님 중에 높은 스님 국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로 돼요? 추대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는 상대등까지 갑니다. 귀족 계급 최고 계급으로. 거칠부가 상대등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그거 아시죠? 박재상. 박재상? 싸이? 박재상도 간첩질 많이 한 거 알죠? 그렇습니까? 따져 보면 그렇죠. 고구려하고 일본 가서 그죠. 일본에 가서 간첩질을 했어요? 고구려도 가잖아요. 왜? 네. 그러니까 눌지왕이라고 하는 사람 왕이 있잖아요. 눌지왕. 네. 눌지왕의 동생들이 볼모로 가 있습니다. 고구려에 한 명 가 있고 일본에 한 명 가 있어요. 고구려로 가 있는 동생이 보코예요. 이름이 보코. 그 가마보코 말고 보코. 밑에 동생이 하람. 아니 미사은. 왜 하람이야? 보코 하람 하려고. 이 글로벌하게 가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어렵게 고구려로 가서 왕족을 데려온다는 건 얼마나 탈출 힘들겠어요. 공작을 한 거죠. 탈출 공작. 탈출 공작을 요즘 펼치러 간 거예요? 저기 북한이나 이쪽에 누가 잡혀 있는데 그걸 탈출시키러 가니까 나는 그냥 소식을 들으러 간 줄 알았지. 소식을 전해주려고. 탈출 공작에 막중한 인물을 잘 두고. 있더라 이런 거. 아니 근데 거기에 잡혀 있는데 구해 오면 전쟁까지는 아니죠. 일단은 데려오면 끝이죠. 모든 게 왜 작전 성공하면 그래? 미션 클리어하면 되잖아요. 그래서요? 미션 임파서블에 도전한 거죠. 보코를 데려옵니다. 와. 데려와요? 보코 데려와서 이제 막 상도 주고 이랬을 거 아니에요. 고맙다 재상아. 내가 아니면 내심이다 막. 쟤 뭐 딱 그런 거 상보라고 한 거 아닙니다. 막
그냥 성대한 잔치도 열어주고 막 상도 내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기분도 좋잖아요. 좋죠. 예, 근데 하루는 내가 왜 그러는데 얘 또 지금 좋다 아닙니까? 보코를 보니까 일본에 가 있는 미사안이가 너무 생각이 나서 너무하신다. 내가 오래 살 것 같지도 않고 삶은 얼마나 살겠나. 미사안이 얼굴이라도 한번 보면 좋겠구만. 눈을 감기 전에 한 번이라도. 참 미사 어디 있는데 얘? 일본에 있다 이가 니 알잖아. 아이, 얼마 그럼 좀만 저 챙겨주이소. 갔다 오겠습니다. 그래, 고맙게. 이렇게 또 출발을 하는군요. 데리고 와요. 출발하는데 이제 왜 아내가 박재상의 아내가 또 언제 돌아오나 매일 그 높은 데 올라가가지고 바라보잖아요. 아 망부석이 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집안 거덜내 주는 거야. 눌지왕은. 그런 거는 좀 챙겨줘야 되는데. 아니 그래서 박재상이 가서 이제 고구려하고는 좀 상황이 다른 거 그쵸. 되는 거죠. 그거는 붙어 있고 배를 타고 넘어와야 되는 거. 이건 현재 이제 진짜 동해를 신라 왕한테 핍박을 받아서 내가 왔다 이런 식으로 하고 일본으로 일종의 망명 비슷하게 막는 게 가는구나. 흉내를 와타시와 냈죠. 핍박 이빠이 데스. 시빠이 데스. 스미마생. 그래서 이제 왔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틈이 안 나는데요. 계속 감시라니까. 아 그렇죠. 일본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짜낸 게 미사은 대신에 다른 역할을 할 사람을 하나 넣어놓고 그 사람 빼돌린 거예요. 대역 배우를 넣구나. 네, 먼저 가라. 나는 뒷조사 가겠다. 박재상이 좀 뒤늦게. 그렇죠. 근데 이제 못 가는 거죠. 아. 이미 죽을 각오를 한 거예요. 아. 그래서 옛날에 들었잖아요. 그 왜 네가 거짓말했냐 이런 걸 하려고 일본 왕이 네. 고문을 하는데 막 그 발바닥 가죽을 벗겨가지고 털을 떴어. 불미를 걷게 하고 철판 뜨겁게 달군 철판. 박재상한테요? 그다음에 뭐 대나무 그 있잖아요. 갈대밭 이게 뾰족한데 그 발로 해가 발바닥 찔리는데 피를 흘리면서 이제 걷게 하고 뭐 약간 좀 세디스트적인 그런 고문을 했다 이렇게 얘기 나오죠. 완전히 집안 거덜난 거잖아요. 부인 죽었죠. 부인 돌됐지. 그 박재상 죽었지. 이거 어떻게 애들은 좀 그러니까 눌지양이 나쁜 애라니까 한 명 찾아주세요. 그냥 그걸 끝내야지. 이사는 돌아왔어요. 그렇죠. 그렇게 성공했죠. 돌아오죠. 예. 아. 박재상이 근데 진짜 대단하네요. 되게. 그럼요. 그 박재상을 기리는 옛날 우리 알짱 PD의 고향이었던 양산에서 삼양천 문화재에서 그걸 하고 있죠. 고향이 어떤은 뭐예요? 아니 지금은 이제 양산이다가 기장으로 서울시니까요 이제. 그렇죠. 서울 사람. 네, 서울 사람이요. 서울시라서 꼭 머릿속에 그냥 각인을 좀 해두세요. 아 서울 사람이다. 부산말 쓰는 서울 사람. 부산말에 익숙한. 부산말에 익숙한. 부산계 서울 사람, 부산계 서울인. 제가 부산계 친구를 잘못 만난 거지. 원래는 친구를 잘못 만났는데요. 알지 않습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아시죠? 박재상. 사실 삼국시대 스파이의 이야기는 정말 드라마틱한 게 정말 많네요. 지금 뭐 007 시리즈라든지 네.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근데 아쉬운 게 본드걸이 없었네요. 본드요? 제가 본드걸. 있었으면 좀. 아, 왕하나가 옆에 있었다면 네. 배가 운전이 가능했을까요? 내가 배를 밀고 가야죠. 무슨 소리? 배를 탈 생각 없었어요, 전. 중국 역사상 최초의 미녀 스파이는 누군지 아세요? 중국 역사상 초선이. 아니요. 저는 소군. 서구는 스파이라 네. 보기는 그 최초는 아닙니다. 아 그래요? 아 최초라고 하면 좀 더 올라가야죠. 4대 미인이 누구죠? 중국에 네. 서시 소군. 뭡니까 서시? 서시 있죠. 네, 서시 맞아요. 서시를 그러니까 월나라하고 오나라 할 때. 오월동절 때. 오월동주. 그리고 양귀비가죠. 네, 양귀비 있죠. 왕소군 있고. 소군이. 그래서 이제 서시가 얼마나 예뻤냐면 별명이 있대요. 뭐예요? 침어라고. 그러니까 가라앉을 침자 있잖아요. 고기였자, 물고기였자. 고기들이 깜짝 놀라서 가라앉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예뻐가지고 혼이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넋을 잃고. 그러니까 서시가 이 얼굴에, 그러니까 물에 얼굴을 비치면 물고기들이 이렇게 보고 헤엄치를 그걸 잊어버리고 이렇게 깔아앉는데. 중국 애들은 너무 가장이 심해.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물고기가 가라앉죠. 그럼요. 하루 아침에 뭐 자고 일어나니까 백발 삼천장, 백발이 삼천장을 가고 뭐. 서시 빈목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예요? 서시 빈목. 네. 서시가 네. 어느 날 눈에 병이 좀 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눈 비비면서 한쪽 눈 찡그려 갔다고. 네.
근데 여자들이 서식하니까 다 이뻐 보이는 거야. 그것도 따라하는 거예요. 윙크를. 윙크인 줄 알고 나도 이렇게 눈 찡그리는 것까지 따라한다. 그래서 서시 빈목이라는 거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런 이거 자르실 거예요? 아니 안 자르죠. 아이고 멋진 말이잖아요. 사자성어로 서시 빈목이 빈축을 샀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백제 얘기는 안 했잖아요. 제가 백제 출신의 간첩 얘기는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오늘 안에 끝납니까? 아니 중국 최초의 잠깐 미녀. 질문 하겠습니다. 중국 최초의 미녀. 오늘 안에 서시. 끝납니까? 서시라고요. 아 서시라고요? 그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서시가 결국 이제 스토리 좀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아니 서시인데 원랑이 구천이고. 그러니까 오왕 부차한테 네, 부차. 이제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갖고 서시를. 이제 서시가 해가 지기 전에 가려 했어요. 해가 지기 전에 가려. 근데 못 갔지, 그죠? 너와 내가 있던 그 언덕 풍경 속에 아주 키 작은 그 마음으로 하여튼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든 바쳤어요 서시를. 그러니까 오왕 그 부차가 아주 총애하는 최고의 미인이니까 뭐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많이 줄 수 있었겠죠. 예. 아, 근데 얼마나 이뻤을까. 저 보고 계시잖아요. 물고기들이 가라앉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물고기들이 팔딱팔딱 뛰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그래서 이제 일단 그건 그렇고요. 네네네. 그냥 이거는 중국 최초의 미녀 스파이를 얘기하려고 했던 거고요. 백제 출신의 스파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제. 뭐 백제도 역시 많이 간첩을 이용했겠지만 가장 유명한 간첩이 누구냐면 대야성 전투라고 있거든요. 대야성. 그러니까 김춘추가 왜 백제를 멸망시켜야 되겠다는 이런 다짐을 하느냐면 네. 그 자기의 사위가 김품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김품석? 예, 품석이. 품석이의 사위니까 딸이 이제 아내겠죠. 김품석의 네. 아내겠죠. 대야성 전투에서 두 사람이 다 죽어요. 백제 사람한테. 아 김품석이랑 딸이랑. 예, 그래서 이건 삼국 사기에도 나오는데 김춘추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네. 하루 종일 먼 산만 바라보고 멍하니 있었대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난 백제를 꼭 멸망시켜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제 왜 고구려에도 갔다가 일본에도 가요. 사실은. 일본에도 원군을 청하러. 아 김춘추가요? 네, 갔는데 일본에는 이미 백제 출신의 간첩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해 공작을 해서 일본에서 성공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당나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대야성 전투가 왜 일어났냐면, 그러니까 왜 백제가 대야성 전투에서 이기게 되냐? 김품석이가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간통을 한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김춘추의 딸. 아니. 김춘추의 딸이 김품석이라는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대야성 주인이에요. 대야성 지키는 사람인데. 성주. 네, 성주인데. 김품석이 바람을 폈다고요? 그렇죠. 부하가 검일이라는 애인데 그 사람 부인과 이제 정을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원한을 푼 거죠. 아, 당연하죠. 네. 근데 이제 그때 백제의 첩자 이름이 모척이라는 첩자인데 그 사이를 파고 들었구나. 그렇죠. 이제 검일을 이제 부추기는 거죠.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친구라도 될 걸 그래서 모두 다 잊고서 진짜. 그래서 아이고. 부추겨서. 네. 그래서 이제 백제군이 쳐들어왔는데 안에서 호응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열리는 거지. 망했네. 대야성은. 네. 그래서 이제 그 김품석이하고 아내까지 다 죽이는 거죠. 아내도. 네. 김품석이 아내 아니면 그 김춘추 아내. 그러니까 김춘추의 딸. 딸이죠. 김춘추의 딸. 김품석의 아내. 아내도 죽이고 그 자기 아내는 부하의 아내는 어떻게 됐어요? 모르죠. 그거는 이제 얘기는 없고요. 근데 어쨌든 나중에 복수합니다. 김춘추가. 그 대야성 전투를. 그러니까 품일이라는 애를 진짜 차를 씹어버리겠다고 이럴 정도로 얘기하는데 어쨌든 죽여요. 나중에. 그 부하. 그렇죠. 이제 김품석의 부하였죠. 검일. 부하. 근데 사실은 검일이 나쁘다고 하기도 또 애매한 문제 아닙니까? 아니 여러 가지 그러면 문제가 여자는 있네. 죽이지 말았어야지 와이프는. 그 김품석의 와이프를. 아니 그건 백제 사람이 죽였다고요. 시킨 거 아니야 걔가? 뭐 그랬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된 이런 스토리들이 정말 드라마로 만들기 좋거든요. 이런 건 참 아쉽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얘기는 별로 안 드라마를 나오죠. 한 편을만 찍고 1회만 찍고 안 찍을 거 아니잖아요. 스토리가 없잖아. 자 그리고 혹시 임자라는 백제 임자. 마누라 왜 불러요?
뽀얀깐 내어놓은 얼룩이 항소를 보았나 보았죠. 죄송해요. 2천 늦었네 네. 내가. 뭐라고요? 나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랬어요? 김유신이 얼마나 이렇게 간첩을 잘 양성했는지가 나타나는데 양성. 백제 거의 이제 정승에 가까운 계급이에요. 좌평이니까. 네. 임자라는 사람이 있는데 네. 네. 조미곤이라는 사람을 네. 투입시키는 거예요. 그 집에. 어디 집에? 종으로. 그러니까 아, 임자라는 사람의 집에. 전미곤이 간첩이네요. 네, 그렇죠. 네. 네. 투입시켜서 그 사람의 환심을 사게 하고 왜냐하면 임자라는 사람이 백제의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 그 정보를 알아낸 거예요. 조미곤이가 이제 신임을 얻었으니까 그 김유신을 만나고 왔다. 그러니까 너무 신임을 얻었으니까 BGM 깐이 지금 종인데 네.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신라까지 넘어가서 김유신을 만나고 김유신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신라하고 백제 사이가 안 좋으니까 만약에 백제가 이기게 되면 나를 살려주고 네가 만약에 신라가 이기게 되면 널 살려주겠다. 어떠냐? 우리 딜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실제 임자가 그런 맹약을 맺어요. 둘이서. 네. 근데 그게 지켜질 수 있는 약속인가? 사실은 지켜지기 힘들죠. 어렵잖아요. 그게. 그럼요. 네. 하지만 또 뭔가 기대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인데. 보험을 여러 개 들어놓겠죠. 보험. 그래도. 근데 사실 지금 아까 그 이야기했지만 하인으로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보통 이제 스파이들 현대사에서도 우리나라는 이제 스파이들 생존 훈련을 잘 안 시키거든요. 제 말은 이제 이때 생존이라는 건 뭐냐면 공작금이 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살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어떻게든. 근데 이제 외국에서는 시킨다고 해요. 어떤 직업 교육을. 그거는 좀 약하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다시 첩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일 좋은 직업이 뭐냐면 요리사, 정원사, 미용사. 그리고 네일 아트 뭐 이런 거 있죠 여러 가지. 그럼 기술 교육을 시키나요? 그럼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자기가 스스로 고급 투쟁을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 나 같으면 배관공 일을 시킬 것 같은데 외국에는 배관공이 그렇게 돈 많이 번다는데. 플러머? 네, 플러머.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배관공 안 부르잖아요. 한국은. 아니 한국에서 살 건 아니잖아요. 만약 외국에 나갔을 때 스파이 하면 우리 외국을 상상하지 않아요? 근데 네일 아트를 배우다가 아니 북한에서 만약에 스파이를 보냈어. 우리도 요즘 북한에서도 현지화 교육 한다잖아요. 그 드라마 무슨 드라마죠? 미국 드라마. 바람난 아닌데. 뭐 위계 주부들. 주부들 할 때도 왜 배관공하고 하잖아요. 섹시. 뭘 해요? 바람을 여자가 바람 피우잖아요. 배관공하고. 그러니까 뭘 했는지. 바람을 같이. 배관공 아니면 정원사가 최고예요. 그리고 정원사랑도 사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저희 정원사는 근데 그 좀 로봇한테 일자리 뺏길 수 있거든요. 그게 조금 뭐지? 가이소? 진짜. 대화의 수준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진짜 미치겠다. 저는 뭘 할까요? 뭘? 아니 스파이로 가게 되면 네일 어떤 아트에 네일 아트. 네일 아트? 근데 이제 네일 아트를 배우다가 걱정인 건 하다가 내 적성을 찾았어. 나는 네일 아트가 진짜 맞는 것 같아. 나 페디큐어 추천할래요. 그러면 진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를? 그걸로 하시면 되지 뭐. 스파인데 배신자는 용서치 않는다. 죽어요? 죽기까지 하겠어요. 아무래도 근데 제거될 가능성은 있죠. 왜냐하면 비밀을 알고 있는데 비밀을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쉽지 않네요, 뭐든. 그러니까 간첩이 되는 순간 가령 왕세명이란 개인은 잊어야죠. 왕하나라는 개인. 아니 근데 진짜 돼요. 만약에 사랑한 사람 만났어. 간첩을 하러 왔는데 그럼 어떡해? 둘 다 죽는 거지 잘못하면. 그렇기 때문에 왜 다들 뭐 여명의 눈동자를 찍든지 이러잖아요. 그래서 찍었구나 그거. 근데 이제 그런 건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래서 그런 것들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런 거 테스트를 해줘요? 우리나라는 잘 안 해줘요. 또 그게 외국은 가정한테 잘해주나? 그 가족들한테? 기본적으로 그런 스파이들 첩자들은 돈 많이 받아요. 기본적으로. 내가 말했잖아 아까. 그리고 그렇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첩보원 에이전트를 오래 하다가 퇴직을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 충분한 경제적인 뭐가 안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큰 사고를 칠 수 있잖아요. 온갖 인맥과 네트워크와 정보를 활용하는 법 아니까 이 사람들이 뭉쳐버리면 어마어마한 큰일이 벌어지니까 항상 관리를 하죠. 아니 퇴직까지 맞췄으면 그 사람은 짱인 거죠. 그 사이에 죽으니까 문제지. 아니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죽어요. 그래요? 아니 그것도 첩보도 여러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이제 행동하는 요원이 있고 첩보를 수집하는 사람이 있고 분석하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 레벨이
분야가 다양하니까. 예. 사실 저희 학교 선배가 국정원 시험을 봤었거든요. 네. 근데 되게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요즘 그분 이제 저희는 컴퓨터공학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래머들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봤는데 그분이 한국말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또. 네, 한국 사람인데 한국말을 못해요? 중국에서 25년 넘게 살았으니까. 그런 사람을 국정원에서 뽑을 수 있나? 근데 현지 요원 중국어가 원해서 중국어를 원했을 수도 있고. 그렇죠. 중국 정보를 원했을 수도 있잖아요. 사상 교육은 또 철저하게 시키겠죠. 그렇죠. 진짜 그 직업에 한 5년에서 10년 정도 하니까 사람 생각이 바뀌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렇죠. PD하고 기자 처음에 같이 공부하고 들어가잖아요. 네. 한 5년에서 10년 지나면 생각 완전히 달라 진짜.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네. 신기해. 근데 저도 S그룹에 무슨 행사를 간 적이 있었어요. 장난 아니더만요. 다 똑같아요. 끄는 가방 다 똑같고 옷 다 똑같고 모자 똑같고 다 잠바까지 똑같고 바지까지 다 똑같고. 어떻게 할까요? 이제 고려로 좀 넘어갈까요? 이제 고려로 넘어가요? 뭐 고려하시죠. 고려 가야죠. 가시죠. 고려. 네. 자, 컴팩트에 가야죠. 고려. 우리나라 최초의 산업 스파이 누구게요? 산업 스파이로 알려진 문익점. 진짜요? 문익점. 그렇지 않겠어요? 모커시. 요즘 지금 가져왔기 때문에 최신 섬유를 갖고 온 거잖아요. 어쩌다 가져온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문익점, 그러니까 산업 스파이 문익점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문익점은 정말 지금으로 따지면 반도체 기술을 갖고 오는 그렇습니다. 똑같이 최첨단이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이 겨울을 따뜻하게 해줬으니까. 자, 일부러 가지러 간 거예요? 그것만 알려주세요. 그 허화 씨를 다 깨드릴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허가 좀 있군요. 잘못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이거 어디 가서 듣는다고요? 이거는 그 얘기하지 말라고. 지읒 이렇게 얘기해요. 거기 잘 나가더라고요. 자, 일단 문익점. 네. 30살의 과거에 급제를 합니다. 좀 늦은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당시로서는 고려 말이잖아요. 그렇게 늦은 건 아니래요. 30살이. 그리고 머자나 곧 그 원나라의 사신으로 가는데 3등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세 번째 높은 벼슬로 이렇게 간대요. 그 사신단 중에서는. 네. 갔는데 그 공민왕 때인데요. 공민왕이 왜 반원 정책을 펴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기철이 일당도 다 죽이고 철퇴로. 네네. 자주 정책을 폈는데 홍건적이 침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홍건적이 침입해서 공민왕이 어디까지 도망을 갔다? 전남 나주? 에이. 하는 얘기예요, 그냥. 다리 밟게 그 퍼뜨리는 곳 있잖아요. 안동까지 갔지 않습니까? 동구 안동까지 갔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어서 또 원나라에 이제 도움을 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신이 이제 그 문익점이 간 사신입니다. 문익점이 가는데 이제 기황후가 그때 왕후니까 안 된다. 나는 오히려 너는 폐위시키고 덕흥군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해요. 공민왕을 폐위시키고. 네, 옛날에 뭐 원나라에서 자주 했던 방식이니까. 그런데 이제 공민왕이 일단은 고려에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왕은 시켰지만 덕흥군이 고려는 못 가고 그냥 북경에서 왕이라고 임시정부를 만든 거예요. 내가 고려의 왕이다 라고 하고 있지만 고려에는 가보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원격 조정. 원격 조정도 못 하고 있어요 아직. 그냥 선언만. 혼자 부루마블 게임. 주사위 던지고. 이불 속에 왕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마침 사신이 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신이 와가지고 이제 얘들을 압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회유하고. 내가 그래도 썩어도 준치인데 원나라가 나를 왕으로 임명하지 않았냐. 내 편에 붙어라. 그랬더니 붙는 사람도 있고 안 붙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안 붙은 사람은 홍순, 김유, 이자송 이런 사람인데 고려로 돌아갑니다. 그냥 난 당신 편에 설 수가 없다. 문익점이 붙어요 거기? 그게 붙는 거예요. 문익점이? 운이 좋았네. 아직 안 좋죠 이게. 문익점이 거기 붙으면 안 되는데. 문익점 뭐 안복종, 복종하니까. 노복종. 그래서 그 문익점, 안복종, 뭐 김천수 이런 사람은 덕흥군한테 붙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안 돌아가고 여기 같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덕흥군이 군사를 모으는 거죠. 이제 고려를 치려고. 근데 이제 원나라 말기잖아 이때가. 그러니까 사람을 모았는데 모아지지도 않고 이래가지고 겨우겨우 이제 20명? 이리저리 끌어모아가 10,000명 정도 모았어요. 10,000명이요? 네. 많이 모았네. 10,000명을 모아서 이제 싸우러 갔는데 마침 이 고려말 장수들이 그 유명한 이성계 최영인 겁니다. 개박살이 난 거예요. 덕흥군이. 덕흥군
죽고 그래가지고. 아 죽어요 거기서? 그럼요. 아 문익점은 뭐예요? 이제 낙동강 오리알 된 거죠. 돌아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 막. 그래서 그럼 자기 살라고 모카씨를 갖고 온 거예요? 아니 그러고 있는 와중에 네. 막 이제 알아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막 야 어떻게 된다디 우리. 야 고려 망한데 큰일 났어. 아니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네. 아니 원나라가 망한다더라 이런 얘기가 많은 거죠. 이제. 어떻게 하지? 아니 그 공민왕은 우리를 살려줄 생각은 있디? 막 이런 거 이제 알아보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살려주겠냐? 그런 사람도 있는데 아니다더라. 이번에 뭐 대사면 정책을 펴는다더라. 뭐 이런 얘기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8.25 색상? 한 2년 있다가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데 문익점이 모카씨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상식 하나. 부뚜급에 숨겨가지 않습니다. 그럼 어디 저 당당하게 가져가는 거죠. 당당하게 가져가는 거죠. 왜냐하면 모카씨는 수출 금지 품목이 아니래요. 그 당시에. 엄청 막았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정보래요. 아 그래요? 그리고 왜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원나라로에서 넘어온 풍속 중에 그럼 모카도 넘어가지고 이미 모카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이미. 아 재배만 하지 않았을 뿐.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토종 모카도 있었대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약했겠죠. 아 여기서 이제 저도 이제 이 사자성 하나 쓸게요. 규라위지. 일부에 나왔었습니다. 네. 남방계 목화가 있고요. 네. 북방계 목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방계 목화가 원래 원산종이고요. 네. 이게 이제 그 북방계로 넘어가면서 바뀌는데 네. 남방계 목화는 다년생인 거예요. 근데 북방계 목화는 1년생. 한 해 살이인 거예요. 한 해 살이 풀로 바뀌는 거죠, 거의. 그러면 문익점이 갖고 온 건 북방계. 북방계. 그래서 이제. 그럼 매년 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매년 심는 거죠. 매년 심다 보니까 모카 재배하고 그 땅에 또 다른 것도 심을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오히려. 단연생보다 더 낫네. 네, 더 좋은 거죠. 어쨌든 그래서 이제 모카씨를 가져옵니다. 네. 모카씨를 가져왔지만 일단 문익점 가만히 놔두겠어요. 아 공민왕이 파직시키지. 그러니까 살려는 주는 거예요. 파직 당하고 할 일이 없잖아요, 얘가 지금. 그래서 모카 이제 장인 신머라는 분하고 네. 이제 모카 재배를 시작하셨어요. 아 그래요? 할 일이 없는 기농했네 기농. 그 이제 남평문 씨 정치인에도 분명히 항의 들어온다. 예. 아니 이거는 저도 자료를 찾아내기 때문에 네. 뭐 어쨌든 간에 뭐 얘기를 하겠죠. 그래. 큰일 났는데. 아 이런 건 근데 알아야 됩니다. 아 큰일인데. 너무 우리가 신화 만들기에 네. 급급한 나머지. 근데 이제 일단 사심이 없어서 모카 재배 성공하고 모카를 재배하는 방법이랑 다 그냥 다 가르쳐준 거. 무명 만드는 방법이랑을 가르쳐준 거예요. 무상으로. 그러니까 원래 오픈 특허를 소스. 가지고 네. 있는데 이걸 다 풀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그냥 정말 유료로 했으면. 그렇죠. 그렇죠. 엄청나게 돈 부자는데 벌었겠네요. 카피 레프트 다 그냥 오픈 소스. 오픈 소스. 뭐라고? 무슨 카피라이트가 어디 있어요 그때?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또 그러잖아요. 아니 고려 때는 상업도 상업 발달하고 발전했잖아요. 이래가지고 그렇잖아요. 아니 기술을 가르쳐줄게 돈 먼저 내봐. 아니 이럴 수 있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건 잘 들어보세요. 문익점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는 말씀드릴게요. 대단한 일을 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3년 만에 이제 재배 성공하고 근데 그 이후에 7년 후에 네. 남부 지방은 완전히 모카 재배를 특권을 대규모 해버렸죠. 재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문익점 이후에. 네. 확산이 됐죠. 네. 그리고 20년이 지나면 전국에서 이제 모카를 재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섬유혁명을 일으켰죠. 의복 혁명을 일으키고. 그때부터 우리 국민들은 따뜻한 그래도 겨울. 따뜻한 겨울, 백의 민족. 그러니까 비단은 명주는 비싸잖아요. 네, 네. 비싸니까 마음대로 못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삼배나 모시는 너무 너무 얇죠. 추워. 근데 이게 일일이 수공업을 해야 된대 손으로. 아, 얼마 더 그리고 힘들었어요. 대고 많이 생산되지도 않고. 근데 이제 이거는 물레가 기계 생산이 가능해지고. 아, 그리고 매년 나오고. 이러니까 이 의복 생산량이 5배가 늘었다거든요. 모카 들여오고 나서요. 그렇죠. 네. 그래서 고려 말쯤 되면 법으로 혼수품은 무조건 무명으로 해라 이렇게 된대요. 그리고 왜 이 솜양을 조절하면 여름에도 입을 수 있고 겨울에도 입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손 뺐다가 큰일 하셨네. 그래서 그럼요. 이 문익점이 전국적인 인사가 된답니다. 목화시 문익점 이렇게. 아 그래 그때도 네. 그 다시 뭐 좀 중앙에 진출하나요? 그래서 그 왜 고려 말에 그
간신 중에 한 명이 이님이라고 있죠. 이님. 네. 이님이 이제 우왕한테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했으니 벼슬을 좀 주자. 적십자 총재. 파직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복권시키자. 네. 그랬더니 우왕이 뭐 그러라 그래가지고 이제 조그만 벼슬을 받는 거예요. 받기는. 근데 또 이따 이제 또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겁니다. 뭘 선택을 해요? 정도전 쪽으로 갈 것인가, 정몽주 쪽으로 갈 것인가. 그러니까 강경파로 갈 것인가, 옹건파로 갈 것인가. 옹건파 같겠네요.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목은 이색 문화에 있어가지고 정몽주에 붙은 거예요. 또 두 번의 선택이 참 안 풀리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네. 꼭 우리 시조한테 안 붙어도 되는데 우리 시조거든요, 정몽주. 그렇죠. 예. 그래서 설마 비참한 최후까지 맞이한 건 아니겠죠? 아니죠. 근데 이제 살아남아요. 그러니까 왜 그 정몽주 편에 붙은 사람들 중에 많이 제거되는데 문익점은 또 살아남습니다. 왜? 명은 기네, 그죠? 목화씨 문익점. 민생 경제의 영웅인데. 목화씨 그래서요? 문익점. 그러니까 그래서 살 민생을 주는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아니 민생을 일으킨 사람인데. 그래서 나름 천수를 누리고 죽는 거죠. 특혜를 많이 받았네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낙인은 찍혀 있잖아요. 저 새끼 저거 우리 편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함부로 제가하기는 좀 그렇겠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데 그 태종 때 권근이라는 사람이 권근 있죠. 아니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좀 그 왜곡들이 막 되는 거예요. 지금 문익점 아들이 그 굉장히 힘들게 살고 있다더라. 그랬더니 이제 태종이 문익점 하면 목화씨 아이가. 이거 왜 가난하게 사는데?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또 그래도 청렴하게 살아가지고 그 문익점이 자식들한테까지 재산도 못 물려주고 그랬답니다. 근데 아시잖아요. 문익점이 강남까지 가가지고 목화씨 가져온 거. 이 사람이 이제 일단 베이징에만 있었거든요. 아, 뻥이 조금. 그렇죠. 이제 뻥 붙었네. 들어간 거죠. 이제 강남까지 가서 목화씨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복혁명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혹시 문익점 아들한테 뭘 좀 받았나요? 그런 거는 기록은 없는데요. 일단은 이제 권근이 착각한 거 아닌가. 원래 목화하면 강남이다 이래가지고 그런 설은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아들 이름이 중룡이에요. 문중룡. 그래서 중룡한대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아니 뭐 그냥 대대로 이제 음서직으로 진출을 하죠. 예. 그리고 문익점한테는 군의 칭호를 내린대요. 그만큼 군이요? 네, 왕족에게만 왕족, 내리고 왕족이죠. 군의 칭호를 내린답니다. 아, 진짜 그만큼 대단한 생각을 큰 했네요. 업적을 남겼다고 그렇죠. 봐야죠. 여기서 이제 그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강남에 귀양 갔다 이런 얘기를 권근이 이제 뻥을 친 거예요. 귀양까지 가서 목화씨를 구해왔다. 근데 아니라는 거. 강북에만 베이징에 있었다. 베이징에만 있었다. 있었다. 그리고 목화가 최초로 전래된 것도 아니다. 이미. 원래 있었다. 원래 좀 있었고 목은 이색이 이미 그 원나라 친구한테 목화씨 좀 달라고 해서 몇 개 얻었대요. 이미. 그리고 붓뚜껑도 아니다. 네. 다만 삶의 질을 높인 거는 인정한다. 맞다. 아유 그게 최고죠 뭐. 민생을. 결과를 살폈다. 결국 어떻든 따뜻하게 해주신 걸로. 한민족의 겨울을 감사합니다. 따뜻하게 만들어준.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의 왜곡이 생겼는데 일단 강남에 안 갔는데 강남에 갔다고 했다는 거. 왜 이렇게 강조하세요? 그 정도 모를 것 같은데. 뭐 좀 불만 있나 거예요? 보다 그죠. 문치랑 좀 문 아니. 안 좋으세요? 그리고 이제 문익점 후손의 문치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더 신격화시킨대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에서 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처음에 말했지만 이 사람은 덕헌군 쪽에 붙었잖아요. 네. 근데 원나라 황제한테 그 대들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간언까지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이 사람. 입지다는 얘기를. 네, 원나라 황제가 이제 고려 왕이 말을 안 들으니 폐위시켜야 되지 않겠냐 이랬더니 저는 고려국의 신하이고 왕을 어떻게 함부로 바꿀 수 있습니까?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귀양을 갔다 이런 신화를 만들어냈다. 스토리텔링이 자꾸 이제 생겨난다 그죠.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문익점을 왜 이렇게 근데 자꾸 오늘 문익점 문익점 특집인데요? 저격수신 모양이에요. 그렇게 됐나요? 아니 저 저격하면 별로 안 좋아요. 요즘 저격수 많이 하시는 분들이 다 안 좋잖아요. 말로가 안 좋습니다. 홍 스나이퍼도- 선생도 그렇고 강 선생도 스나이퍼들이- 그렇고 요즘 다 그래요. 그럼 이거 다 날릴게요. 아니. 문익점이 하여튼 알려진 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는 있네요. 거 이건 이해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모카의 원산지는 인도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인도? 인도. 모카가 인도가 첫 원산지. 네. 인도에서 중국에 전래되는 거 아주 늦게 전래된답니다. 12세기, 13세기. 그리고 다시 이제 우리나라까지 오고. 네. 참 예전에는 중국의 모델이 인도다 그죠? 불경도 인도에서 가져가고 모카도 오고 요즘 지금 우리가 미국 동경하듯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죠? 문화 선진국이었다 그죠? 인도. 언젠가 인도를 한번 꼭 가봐야 되겠습니다. 어디를 가실까요? 우리 헝가리 가기로 했잖아요. 인도의 콜카타를 가야죠. 오. 자, 빨리 진행할게요. 이제 알아서 시간이 가시고. 얼마 남았으니까. 네. 조선 시대 때 정보원의 역할을 하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직업이? 뭐 그 말하려고 그러죠? 그림 그리는 거 보부상 아니 보부상? 아니 보부상도 그런 일인데 좀 그림 그리려고 해. 다모가 또 그런 역할을 했답니다. 다모. 네. 드라마로도 만들어졌다. 네, 그렇죠. 하지원, 네. 이서진. 주로 누가 그 대상입니까? 주로 이제 쿠데타나 이런 걸 일으키려면 왕족이거나 고위 관료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네. 그런 사람 집에 한여나 요종처럼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잔입하게 해가지고 정보를 빼서 왕에게 알려주고. 맨날 이렇게 숨어서 보나요? 아니죠. 이제 뭐 당당하게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이제 돌아가는 상황을 파악할 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남자 하인들은 아무래도 그 의심받기가 그 쉬우니까. 별채나 안방에 그쪽에 북당에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네. 이제 여자 하인도 얼마든지 이쪽 저쪽 못 갈 때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다모가 그리고 남자의 주인 마님에게 어떻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유혹될 수가 있으니까. 베갯머리 송사라고 아시죠? 그래서 다모가 그러면 이게 귀로 이런저런 얘기를 들어서 밖으로 이제 시장 갈 수도 있으니까 장에 뭐 갈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 그럴 때 이제 접선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참 이때만 해도 다 사람이다 그죠? 이 정보원이 사람인 거죠. 네. 그 왕이 아니, 대대로 이제 왕은 그런 일을 했다고요. 그 다모들을 활용했다. 왕족들 집에 주로 공식적으로 정보 기관을 만드는 건 고종 때 만든답니다. 제국 입문사라고 이제 대한제국. 제국 입문사라고 언론사인 것처럼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정보 수집하고 이런. 그렇죠. 사실은 언론기관이라는 게 사실 정보기관하고 괴를 같이 하죠. 근데 이제 정보기관은 권력자의 어떤 그걸 위한 거고 언론기관은 이제 정말 이제 공익을 위한 거고 기본적으로. 하긴 언론사 기자들이 하는 짓 정보 보고 해야죠. 그렇죠. 그리고 스파이랑 비슷한 부분들이 많이 그렇죠. 있죠. 계속해서 의사를 타진해야 되고 이 사람 갖고 있는 정보를 캐내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그 기법이 가장 발전하죠. 인터뷰라든지 뭐 다른 어떤 술을 마시면서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예전에 KGB들은 약을 먹었다잖아요. 술 마시면서 안치하는 약을 먹고. 저 안치하는 약라면서 우리나라에도 팔았어요. RU21 해가지고. 근데 정말 이게 좀 효과 있습니까? 뭐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니 그 정신이 좀 나더라고요. 메모는 좀 해지더라고. 근데 다음 날은 또 머리는 아프더라고요. 안치하려고 뭐로 먹습니까? 그 술자리에서 말을 기억하려고. 술자리에서 사람이 술이 취해야지 왜 말이 좀 제대로 나오잖아요. 술 안 취하면 왜 자기 숨겨야 될 말은 잘 안 하잖아요. 상대편의 이 얘기를 빼내기 위해. 기억을 근데 자기도 취해가 자기가 먼저 취하면 끝이잖아. 그러니까 기억을 해야 되니까 술자리. 오히려 자기가 내가 간첩인데 말이야. 힘들어 못 해먹겠다. 양쪽 다 알류 그거 먹고 술 먹으면 진짜 장난 아니겠네. 새벽 4시까지 막 먹는데 둘 다 말짱해갖고 실패야. 실패다. 근데 각 나라 정보기관마다 자기들끼리 그렇게 그런 약품들도 조제하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통용된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국정원에서 그 술 깨는 약이나 술 마시고 이게 속 다스리는 그런 약이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다. 또 그걸 뭐 누군가 괜히 고르는 식으로 지어낸 사람도 있겠지만 뭐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왕 하나가 아까 얘기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를 위해서 하더라도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그런 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그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시기 정도 있지 않습니까? 네. 조선시대. 네. 조선시대 들어오면 우리나라는 일본에 한 20-30년에 한 번씩 왜 통신사 같은 걸 보내가지고 사정을 알아오지만 그 일본은 대마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제 왜 삼포개항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상주하죠. 그러니까 부산, 울산 지역 뭐 이런데 웅천 이런데 세 군데를 해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거주하게 해준대요. 그러니까요. 항시 상주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정보를 얻어낼 수 있잖아요. 좋은 사람을 접촉하니까. 이 사람들은 자주 이제 왜 임금을 뵈러 사신이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길을 가면서 이제 왜 뭐 저기 성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걸 다 파악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리 정보도 거의 매달 보러 가는 사람하고 몇십 년에 한 번씩 일본을 보는 사람하고는
정보의 양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보들을 모아서 저기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나 이런 사람들한테 전달을 했다는 거죠. 결국은 초반에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큰 어려움을 겪은 건 정보의 힘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정말 인간적인 삶을 생각하다는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왕하나 아니 뭐 그거라고 반성하세요. 아니 왕하나 말씀은 그러니까 비인도적인 행위를 만약에 요구받았을 때 네. 가능하냐 이거겠죠. 왜 정박님이 왕하나를 이렇게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항상 저를 보호해주시는 분은 정박님밖에 없어요. 아니 그건 아니 비인도적인 행위를 요구받았을 때 과연 이제 국익이라는 민명하에 이걸 내가 해야 되냐. 예를 들어 나치다. 나치에 내가 정보원이다. 맞아요. 나치를 시켰는데 유태인 암살하기 위해서 막 한다. 이거 과연 자기 독일의 국익인데 야 이거 좀 그렇지 않겠냐 뭐 이런 거겠죠. 유태인 암살은 전 독일의 국익과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 당시는 또 자기들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을 다시 해봐요. 저희는 좀 생각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요. 일본도 한국의 산업 스파이를 18세기에 보냅니다. 근데 이제 이때 품목은 뭔지 아세요? 그냥 맞춰봐야죠. 우리나라가 그때 당시 최대 수출 품목이 뭐게요? 그렇죠. 우리나라에서? 인삼? 맞습니다. 인삼. 18세기 때쯤 왜 인삼 재배가 가능해진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그 전까지는 네. 산삼을 캐기만 했었는데 그 기술을 도쿠가 무시요네라고 막부가 이제 막부의 그 당시 쇼군. 쇼군이죠.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인삼 재배 기술을 가져와라. 카페오라. 대마도의 출신의 일본인들이 그 삼포에 머물면서 막 그 엄청난 돈을 뿌린 거예요. 기술을 좀 가르쳐 달라. 검은 비닐만 덮어놓으면 되는데 인삼 키우려면 아니 그래서 실제 그 기술 빼돌려 가지고요 일본이 그 인삼 재배를 시작한대요. 그래서 인삼 수출액이 확 준대요. 아 그래요? 네. 지금도 일본 인삼 판매하나요? 아니 지금은 뭐 그 인삼 의미가 별로 없죠. 약효가 떨어지니까. 근데 약효는 우리나라가 제일 좋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은 이게 종자라고 그래도 진짜 일본 땅에 규라위지. 그건 신토부리 또. 그러니까 왜 그 무도 보면 완전 맛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 같은 종자라고 그래도 일본 땅에서 나는 무는 땅과 물의 문제인 거. 그거 아시죠? 만주족하고 우리나라하고 재배 안 하고 그냥 캐기만 할 때 산삼 캐기 위해서 엄청나게 싸웠다는 거. 우리랑 청나라랑? 그러니까 뭐 그때까지는 만주족하고. 산삼 채굴권? 그러니까 채굴권은 아니지만 나름 국경 비슷하게 있을 거 아니에요. 경계를 넘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사형하고 막. 뭐 그러겠죠. 그리고 산삼도 할 때 또 씨를 뿌려놓고 자기들이 몇십 년에 와서 걷어가면 되니까 씨를 뿌려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막 자기 거다 내 거다 그런 거 갖고 뭐 했겠죠. 이 밭. 그리고 미국 산삼도 유명한 거 아세요? 미국이 산삼이 있어요? 네. 미국에도 미국 산삼 엄청나게 많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통상 교섭을 맺을 때 그 구한말에 그 조약 중에 하나가 미국 인삼 산삼 수출하지 마라. 중국에다가 그 기준 그걸 조건을 내걸었대요. 양호 재배 품목으로. 네, 그렇죠. 산삼을. 미국이 근데 삼을 그렇게 재배를 해요? 땅에 넓으니까. 그냥 산삼이에요. 재배가 아니고. 그 있는 거 그냥 야생삼이죠. 산삼이죠 진짜 그러니까. 산삼이 야생삼이 산삼이죠. 미국 애들은 삼 잘 안 별로 안 먹죠. 먹겠어요. 그러니까 중국에 좋아하니까 애들한테 파는 거죠. 근데 이제 좀 대량으로 팔았는데 그래 그 했는데 좀 아무래도 중국 사람들 입장에 약효가 떨어진다 보고 결국 다시 뭐 한국삼을 고려삼을 좋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파이 관련해서 쭉 얘기들을 좀 했잖아요. 정박님. 스파이 명언 하나 좀 남겨주세요. 스파이 명언은 없고요. 스파이 명월. 스파이 명월보다 이런 일이 하나 있었죠. 사실은 이제 한예슬이 도망갔죠. 우리가 이제 일제가 이제 우리를 침략해가지고 지배를 했잖아요. 한일 병탄을 당했는데 그때 이제 초대 경무총감으로 온 사람이 아카시 모토지로라고 이게 유명한 스파이 출신이에요. 일본군에.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러일 전쟁을 앞두고 일본에서 파견을 한 거예요. 일본 군부에서. 유럽으로 가서 러시아하고 이제 우리가 한판 싸움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 정부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러시아 정부에 반대하는 혁명가들을 네가 포섭해가지고 아낌없이 돈을 지원을 해라. 그래서 러시아 정부의 힘을 빼라. 그래서 이 사람이 유럽에 가가지고 크로포트킨 뭐 온갖 러시아에 대항하는 폴란드 뭐 지하 운동가 핀란드 사람 뭐 심지어 레닌까지 만났다는 설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한테 준 돈이 당시 이제 일본 작가에 따르면
일본 국방 예산의 20%. 우리 치면 30조면 6조를 준 거고 요즘 치면 일본 전체 예산의 250분의 1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돈을 썼는데 영수증 하나 요구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돈을 남겨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로부미가 딱 이제 이 사람 르일 전쟁 이겼지 않습니까? 격려하면서 너가 한 역할이 우리 일본 육군 10개 사단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했다. 그런 정도로 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요즘 말 맞다나 실제 이런 시대만 해도 정보가 국력인 거죠. 사실은. 정보는 국력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정보가 과연 국력은 국력인데 이 국력이 어떤 형식으로 쓰이고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는 정말 좀 다른 거죠. 지금 이번에 일어난 일들은 뭐 어떻게 정리될지는 좀 두고 봐야겠습니다만 저번에 했던 말하고 똑같은데 아무리 좋은 정보라도 이걸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유가 될 수가 있고 독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를 결정하는 건 결국 우리 국민의 눈. 마음이 편하네요. 오늘은. 왜요? 별로 새로운 게 세고 이런 게 아니네요. 재활용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너무 우리 길다. 근데 잘라주세요. 자를 수가 없어. 얘가 너무 계속 이어지니까. 예. 하여튼 뭐 정보가 중요하다는 건 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인 것 같고요. 식상하다 이겁니까? 예? 식상하다 아니 이겁니까? 그래서 뭐라 해야 되나? 우리 정보를 다루는 우리 기관들이 있잖아요. 세계 각국의 정보기관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정보기관이 조금은 정말 국가에 충성을 해야지 자꾸 이 권력에 복종해서 되겠습니까? 아까 내가 했던 얘기인데. 아 좋은 말이 하나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네네네. 정보를 아주 다룬 정보원 출신이 한마디 했거든요. 네. 정보는 기본적으로 네. 성의다, 신세러티, 성실한 거다. 정보는 뭐 비밀리에 공작하고 업무하고 이런 게 아니라 정보는 성이다, 꾸준히. 성실이다. 그리고 정보는 가장 더럽고 추하고 힘든 것이기에 정보를 다룬 사람은 반드시 신사가 되어야 된다. 신사만이 정보를 다룰 수 있다. 가장 최고의 정보는 최고의 신사다. 그런 말을. 정보는 국력이다. 저도 한마디 했고 하세요. 사화재견이다. 무슨 뜻이죠? 뭡니까?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아니 근데 여기서 꺼진 불은 왜 나옵니까 여기서? 아니, 정보니까. 정보의 중요성이잖아요. 간첩이 어디에 숨어 있을지 모르니까. 옆집에 오신 손님 간첩인가 다시 보자. 뭐 그런 거예요. 새벽에 됐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들, 바지에 물이 흙이 묻어 있거나 물이 적시 있는 사람들, 라디오를 들고 있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혹시 있는지 늘 우리가 국민들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무슨 얘기인지 모르죠, 또 왕하나? 좀 몰라요. 그래. 하여튼 뭐 우리 정보 관련된 네. 역사 이야기 재밌게 또 해봤고요. 다음 시간엔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주신 여러 가지 제언들 담아서 재밌게 마련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떡국열차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